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대된 것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방비로 열어놓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기가 창문해가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이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가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방 안에 들어오게 해놓고 그래놓고 방 안에서 이 모기를 잡는다고 허둥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이 팬데믹 코로나 확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기원점이 초기에 이 정권이 우한 코로나를 막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정권의 속성이 친중 사례주의, 종북 굴종주의, 중국을 대국으로 모화사상, 조선조 시절에 모화사상, 소화 중국 사상을 이어받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베이징에 가서 북경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그 지도자 앞에서 한 얘기가 우리는 소국이다. 한국은 소국이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해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도 이거 문을 열어도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형제국이다. 형제국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도리고 예의다. 이게 무관계로 열어놨어요. 오늘 현재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의 통계는 대만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잖아요. 기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십 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1600명인가 훨씬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이 통계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른 병에 병합에서 죽었을 때는 코로나로 죽은 것을 계산 안 하고 이런 아마 기명회의가 틀림없이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원천적으로 중국을 봉쇄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K 방역이 성공했다고 엉뚱한 소리로 OECD 감염국 37개국 중에 지금 백신을 도입해갖고 아직도 접종하지 않는 꼴찌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K 방역으로 유효하게 성공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기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분노하는 것은 작년 8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반정부 집회 시위, 이게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입니다. 정부가 막아서나 행정법원에서 그걸 허가해준 그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집회 주도자와 그 집회 주도자에 의해서 연단에서 연설한 이 박산종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염병 방지법 또는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노영민 비서실장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태년인가 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살인범이다. 이게 살인범. 8.15 광장 집회를 주도한 사람,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사람은 살인행위를 한 살인범이다. 살인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15 광장에서 2차 팬데믹 코로나 폭발한 게 아니죠. 7월 말 휴가철에 정부는 무선하게 무슨 뭐 쿠폰도 써라 이래가지고 전국 관광지도 다 개방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통계에 누누이 방송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8.15 후에 8월 16일, 17일, 18일 이후에도 8월 14일까지 늘어났던 그 수치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어. 그럼 뭘 말하느냐. 이미 7월 말에 대량 발생의 원인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중간에 8.15 행사 그날 비도 오고 이래서 전부 마스크 쓰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14일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늘었다가 15일도 고수준이고 16, 17, 18, 19, 8월 말까지
8월 초에 그 수준이 유지됐다고 하면 어찌 8.15 집회를 살인범 집단이 모여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폭력이고 협박이고 여기에 모든 책임을 그냥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이런 모욕적 일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살인범이라고 그 관련자들을 징치해야죠. 그게 헌법에 규정되는 국가 원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헌법 중심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국민의 통합, 그리고 헌법 소유의 책임을 진다. 헌법 소유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그 휘하의 비서실장이 그리고 그가 제1당원인 민주당의 대표가 우리를 살인범으로 보는 이 사태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 전개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전부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생제 도입에서부터 이게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눈가림으로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이 통계를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권의 속성이 기망행위로 전철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3월 1일 날 국민재원권 행사의 날에 총불기합내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재라고 합니다. 8천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북한 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박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옆에 계시는 문화무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아집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레임덕 레벨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덜컹덜컹 많은 사고가 벌어지면서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내려꽂히는지 우리가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경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니저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경영이 되려면 최고 경영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확실한 주관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의 근본적이고 당차적인 원인 제공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문재인 코로나로도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재인 이코로는 곧 코로나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즐기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과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문 대통령이 그 직위에 계시는 동안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게 역사와 국민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들이박히는 레임덕 버스가 인사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인사는 만사에 맞는지 망해버리는 망사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수많은 인재들이 많은데 어쩌면 꼭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님이 뭔지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한 3,000명 가까운 많은 인재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후배들 많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는 법무부 장관이니 뭐 대법원장이니 그런 사람들은 골라서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추미애 후임으로는 박범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래전에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에 재판을 해갖고 10년형을 때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범죄가 풀렸어. 살인범을 따로 나왔어. 그래서 어떤 청년을 10년 동안 무고하게 감옥소에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박범계 판사예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문 대통령 자신의 불확실성 주체가 되지 않는가.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 보세요. 연락의 양반이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아주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무슨 전차 타고 뭐 배낭 메고 착 도보로 걸어 들어왔어요. 야, 저 양반 대단하구나. 그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 대법원장 그 관서를 4억 몇천만 들고 고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꿔요. 어째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자리 중에서 대통령을 빼고 가장 중요한 것에 이 나라의 헌법과 이 나라의 헌법의 권위를 지킨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에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문 보니까 거짓말의 명수, 소신의 현수 하는 재미있는 제목을 어느 신문 주필이 그러고 붙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앉아서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임명장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디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진중권 교수라고 전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어의 달인이야. 말을 잘 만들어. 김명수 대법원을 가지고 공공거리, 예를 들면 청와대 앞에서 그냥 대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짓거리를 했다고 주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앙천대소를 했어요. 아, 이 사람 참 말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요새 대한민국의 반려동물로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를 겨들이 어떻게 감히 여기 와서 대변을 합니까? 용변을 합니까? 어림없이 눈치 보고 도망가지. 이거 전혀 모르는 저 시골에 형편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물정으로는 똥기 나와서 할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귀싸대기 맞고 채우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히 국민의 반려동물로 각광받고 있는 강아지면서도 감히 공공도로에서 용변 안 합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 국민의 조롱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대법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자는 물러 나가야 되겠네. 이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에 여러가지 방법이 없어서 전 국민적인 의사를 모아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은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우리 조상들과 전 세계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날 그 장대비 쏟아지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태웠던 여러분의 그 의지가 이번 3월 1일 여러 가지 불리한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8월 15일 날 대모 광장 집회 대회장에 대해서 81일 동안 까모스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공짜로 밥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과장이 아니올시라 거기에 있는 수용자들, 죄인들, 그리고 있는 거기에 구치소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저를 격려하고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꿔졌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바꿔지니까 힘내고 지금
새벽 직전에 캄캄한 어둠처럼 보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 갈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밀어주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 코로나 사기 방역과 정치 방역은 이미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아주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단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은 없었다. 이걸 완전히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한 그러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속였고 교인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을 다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도 교회 예배는 정원의 20%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를 집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성경 찬송가가 무슨 불온서적인 것처럼 불법 서적인 것처럼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놓는 아주 극심한 탄압입니다. 지금도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에는 아무 인원 제한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푸드코트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 탄압을 즉각 멈추고 교회 예배 그 인원 제한을 즉각 해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 탄압은 더욱 극심합니다. 정부는 작년 광화문 8.15 집회 개최자들에 대해서 방역에 도전하는 반사회적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고 백기환 선생의 분향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우가 다릅니까? 작년 광화문 집회 개최자 여기 김경재 총재님도 포함해서 두 분이 깜빵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백기환 분향소 주동자들은 수사도 받지 않고 구속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집회의 자유 탄압이고 그 고 백기환 선생이 주장했던 그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에다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쇼만 하더니 정작 백신이 들어오니까 의료로 맞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맞을 계획이 있고 청와대, 자기 가족들 맞을 계획이 있는데 그럼 1호가 아니면 몇 호로 맞을 건지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승수 변호사님이 오늘 기자회견 요약 발표문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특검 조사단 기자회견입니다. 자,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문재인은 코로나19 방역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주최 국민특검 조사단. 첫째, 2020년 1월 우한 코로나19 발생 시 중국 관광객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라. 둘째, 대만과 같이 즉각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K방역 사기극을 펼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라. 셋째, 코로나19를 이용한 4.15 총선 사기극에 대해서 대답하라. 넷째, 코로나19를 이용한
광화문 애국집회 탄압에 대하여 대답하라. 5째, 코로나19를 이용한 교회 탄압에 대하여 대답하라. 6째,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로 인한 경제 파탄에 대해서 대답하라. 7번째, 대선 때까지 코로나19를 이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대답하라. 8째,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대답하라. 9째, 전국 250개 임시진료소에서 하루에 최소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면 동시에 5,200만을 검사할 경우 50만 명의 확진자가 국민 속에 활동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감추는 이유에 대하여 대답하라. 10번째, 서울대 항체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 70%가 코로나 항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 연 독감 사망자 3,000명, 연간 폐렴 사망자 25,000명, 연간 자살자 1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망자는 1,500명에 불과했다. 그 진실을 감추는 이유에 대하여 대답하라. 11번째, 연 독감 사망자 3,000명, 연간 폐렴 사망자 25,000명,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대답하라. 12번째, 코로나19를 이용하여 국회 악법 제정을 덮으려는 의도에 대하여 대답하라.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코로나19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국민특검조사단 일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강훈 목사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정말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워낙 계속 얘기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기자분들, 경찰분들, 시민분들, 딱 2가지만 지금이라도 핸드폰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왜 아무 의미 없는 것인지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어제 200명 나왔다가 오늘 500명이라고 발표하면 난리들 나시죠? 그게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 걸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잡았다 놓았다 완전히 통제했다 조금 풀었다 이렇게 극심하게 사기 방역을 하면서 억압하고 있는 것인지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는 그 표본이 되는, 몰수가 되는 검사를 몇 명 했느냐에 따라 거의 정확하게 움직여갑니다. 저희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 정부에서 처음에 잠깐 누적 확진율이라는 걸 잠시 공개하다가 지금은 또 웬만해선 확인이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거는 검사 숫자를 들쑥날쑥하게 하면서 100명이었다, 300이었다, 다시 100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의 확진이 났다. 확진율이 중요한 겁니다. 확진율이. 대한민국 코로나는 우한빨이고 문재인빨이에요. 이렇게 좁은 영토에 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 우리나라 특성상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온 국민은 잠재적 감염자이고 피해자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가면은 다 아는 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좁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감염의 특성상 어디를 검사를 하나 지금까지 누적 확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평균 확진율이 1%대로 나옵니다. 1%대. 다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말대로 꼭두각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 말은 뭐냐? 국민 누구나 100명을 조사했을 때 1명 정도가 나오는 그런 코로나 감염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년 내내 평균이 그렇습니다. 1%에서 대략 1.5%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규 확진자 수 가지고 울고 불고 자영업자가 자살을 하고 1단계를 해줬다가 3단계를 올렸다가 지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4만 명 조사하면 400명 나와요. 그걸 안전합니까?
8만 명 조사해서 800이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좀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사기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지들이 분리해서 코로나로 거치고 늘 유행이 한다.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걸 많이 모여서 또 4차가 유행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맞습니다. 정신들 차리고 좀 보시라고요. 총선 앞두고 있을 때는 4,000명 조사해요. 그러면 10명도 채 안 나오죠? K방역이라고 속이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3.1절 집회가 다가오고 8.15 집회가 다가오면 검사 수를 막 늘립니다. 검사 수는 어떻게 늘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한 가지 가지고는 문재인 정은경이 멋대로 하도록 누구도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집단 8.15에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휴대폰 위치까지 추적하고 강제 검사를 모두가 안 받으면 벌금을 때리고 구속하겠다, 이런 말로 다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35,000명을 강제로 받게 합니다. 그러면 300명 넘게 나오죠. 그러놓고 이 사람들을 살인마라고 해요. 민노총 강제검사 안 합니다. 자기들이 허락한 공연장에서 불구가 확진이 나와도 전수검사 안 합니다. 전수검사를 누구를 시키고 누구는 강제하고 누구는 강제 안 하고 그냥 검사를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검사 수를 조정하고 검사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로 마녀 사냥을 하고, 국민들은 지금 5인 가족 모이는 것도 국민 탓을 하면서 5인 이상 설날에 모여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이 뻔뻔한 정부. 불쾌한 씨가 뭔데요? 불쾌한 씨가 뭔데 연결식을 멋대로 수차명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뚫고서라도 열어야 하는 것은, 이 광화문 광장에 온 국민이 나와서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집회입니다. 맞습니다. 이 광장에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연결식을 대통령 위로하에 해놓고서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의 집회를 막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하고 법원도 얘기하고 법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집회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은 집회가 아니고서는 의사표현을 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은 집회는 금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강대국의 클라스입니다. 자유민주 국가를 살아온 미국의 클라스인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정부가 빨갱이 짓거리하고 공산주의 국가처럼 지들 멋대로 통제하고 함부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간들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집회 자유를 지들 입맛대로 가냥 경로가 더 큰 신뢰는 허용하고, 집회 열어주면 이제 수천만 국민들 나와서 난리치면 내려와야죠. 촛불혁명으로 된 정부니까 국민 광화문에 모여서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 터지는 거 막으려고 이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입 꼭 다물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누적 확진율이 1%라는 말은 아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 발표한 것처럼 지금 5천만 명을 당장 일시에 전수검사를 하면 50만 명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퍼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검사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몇 명의 신규 확진자 수를 뽑아내냐 안 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걸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우리의 생존권,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이 정부가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백기열 씨
연결식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두고 보는 이 집회 자유 금지, 멋대로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거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저희 국민특검단 변호인단들께서 집회 신청을 하고 법원에 이와 같이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과 집회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3.1절이 되기 전에 우리 법원이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멋대로 하고 자신들의 이 정권 안위를 위해 억지로 국민들을 광화문에서 집회하지 못하게 만든 이 비겁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우리 법원이 제동을 거는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길어졌습니다만 좀 알아야 합니다. 예, 좀 알아야 합니다. 좀 눈을 뜨고 정부가 하는 말대로만 좀 보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마무리 발언으로 예, 우리 김경재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몽 목사께서 여기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오는 도중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오늘은 빠지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1일입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방금 여러 연사들이 여러분에게 호소했듯이 3월 1일에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역사는 꽉 막힐 때 옆으로 터지는 그런 새로운 출구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믿어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